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뭐 저도 그렇고 뭐 직장인들, 뭐 제 주변 친구들 보면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더라고요. 혹시 박사님도 생각해 놓으신 창업 아이템이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뭐 그 생각을 여러 번 또 해봤던 경험도 있긴 있는데요. 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네. 대우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한번 한몫을 거들어 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할 일이 없다는 것, 또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갈 곳이 없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거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은퇴 후에 느끼는 가장 큰 좌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리를 하면서 그 사랑방 같은 그런 만남의 광장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리 교실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제가 죄첩이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다. 근데 죄첩 중에 뭐 이런 한 아이템이 있다면 네. 그 아이템별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이 오늘 먹을 이제 메뉴를 하나 정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이제 요리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삼층밥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그 식사를 같이 이렇게 모임별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죄첩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이제 공론의 장을 만든다 그러면 나올 곳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밥도 해보고 설거지까지 해본다 그러면 혼밥에 관련되어 있는 혼자서 그 노년에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일상을 습관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방송에서 다 얘기하시면 이제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나연 MC는 혹시 뭐 생각해 놓은 창업 아이템이 있습니까? 저는 그 핫도그 사업 아이템. 핫도그 네. 옛날에도 얘기했거든요. 한결같네요. 예. 제가 좋아하니까 조금 잘 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기는 거죠? 예. 네, 튀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운 핫도그를 사상 처음으로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옛날 버전이 좋은데. 네, 창업의 경씨는요? 성공 여부는 네. 사실 시장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뭐 저는 딱히 생각 안 해봤습니다. 섣불리 창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사님.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나이 들어 창업한다는 거는 자신감도 중요하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건데 네. 잘못 이제 은퇴 후에 그 자산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못 창업을 하면 잃을 것이 많고 맞아요. 잃고 난 다음에는 나이 들어서는 사실 새로 원상회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은퇴 후에 그 자금을 가지고 섣불리 창업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조금은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좀 작게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목적보다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도전하는 것을 창업을 해야 되는데 소위 그 자아실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종전과 다른 이제 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창업할 때는 이 점을 좀 굉장히 유념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저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기술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갑자기 뭐 코로나 같은 게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뭐 4차 산업혁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의 창업, 예전의 창업과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불확실성 네.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전에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는 것을 좀 잘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아이템이 좋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는 그렇게 되면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은퇴 후 창업은 좀 마니아가 필요한데 종전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포장해서 소비자를 현혹을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가슴으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고객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요즘은 바로 이런 뭐 나락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국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시장에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정보가 예,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장년층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이 필요한데 네네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무엇을 좀 주의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사업이 대세가 진짜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그 음식점이 맛있는지 맛 없는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그러니까 나오고. 모바일로 보통은 이제 컴퓨터도 아니고 모바일로 손으로 이렇게 네. 검색을 한 다음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진짜 급박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생태계에 적응을 할 줄 알아야 우리 중장년들 선배님들도 이런 트렌드를 좀 받아들여야 창업을 좀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외에도 유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의점은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심비가 네. 높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줄임말인 이제 가성비인데 그것이 한 단계 발전을 해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이 높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요새 최근에 그 편백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두 분 편백이요? 편백족이 무슨 편백족이요? 뜻인지 아시나요? 편백나무를 좋아하시는 분? 약간 편백나무. 대나무 쪽인가? 그 편백. 그 평소에는 편의점에서 이제 700원짜리 뭐 삼각김밥을 사 먹다가 아, 이제 본인이 딱 그 필요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 명품을 사는 그래서 진짜요?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을 사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편백족이라고 이제 편의점과 백화점이 이제 준말이 편백족이 되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저렴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를 하지만 본인이 정작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비싸게라도 구입을 해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 1.호화라고 하는 그 단어와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고 이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얼마나 그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지 고객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 있게 보고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유의점, 과연 고객의 성향을 좀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유의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요. 고령화 촉진은 우리 사회에 한 세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가구의 변화입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현재 1인 가구가 되고 있고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구의 분할을 촉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구를 잘 보시게 되면 뭐 나홀로형이나 아니면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시는 2인 가구가 대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가구의 핵 분열 자체가 제품을 다운사이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두 분도 마트에 가보셨겠지만 예전에는 두부 한모가 나왔다면 이제는 두부를 네 조각으로 나눠서 맞아요. 한모로 내놓는 이제 그런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가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서 제품이 분화된다는 현상을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박도 한 통이 아니라 4분의 1씩 팔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또 편리하겠다 1인 가구한테. 왜냐면 한 통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촉진화로 인한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득이 준다는 얘기는 소비를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해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보험 중대지가 많이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오프라인을 보던 신문을 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형차로 바꾸고 있고 그다음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이제 금연을 하게 되고 골프를 안 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절제된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 말로 이제 생활 방위형 소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소비 절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네. 이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던 것이 효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절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소비 위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자체는 뭐냐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창업하실 때도 이 시장의 소비가 어떻게 줄어갈 것인지도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창업에 임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사회적 구조 변화를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 노노 부양입니다. 예, 뭐 구순이 넘으신 이제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노인이 노인을 이제 공양하고 부양하는 시대인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 부양받던 세대에서 부양하는 세대의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런 사회적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그 구조가 바뀌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양시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이제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그 증가율이 연평균 한 8.4%나 되는데 이 8.4%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종별 요양시설의 한 3배 내지 4배나 된다는 아주 가파른 이제 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창업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이셨고 다음 창업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 많이 그 겪고 있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AI. 예.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디지털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고 디지털은 이제 편리함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이 주는 편리함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디지털의 편리함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고객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가져오는 거는 뭐냐면 단순 반복된 것은 기계화를 시키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게 되고 그리고 기계화와 자동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이제 절약이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또 하나의 사회 변화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 AI가 우리 곁에 많이 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인 주문기가 굉장히 많이 좀 되어 있다는 맞아요. 거. 그다음에 뭐냐면 은행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10명의 고객 중에 9명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채 안 되는 이제 수준이 은행을 대면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네.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AI 시대가 우리 일상에 많이 파고들었고 그 이미 우리가 많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장년층 분들 중에서는 AI 시대가 돌아오면서 약간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니까 이제 그 지금 중장년층들은 아날로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접근을 많이 했던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이 다소 어리둥절하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층들도 처음에 바뀐 거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다르다고 하는 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 디지털의 변화를 적극적이고 굉장히 수용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중장년층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한다라든가 또 배우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두려움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 젊은 분들과 중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AI 시대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장년층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창업하는데도 이것을 결부하지 않는다면 창업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심비, 고령화 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진짜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은 그 중장년층이 창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폭넓게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듣고 이 사회 변화의 하나의 컨텐츠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듣는 콘텐츠 시대라는 겁니다. 듣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책이 대세입니다. 오디오북. 그래서 네.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두 분처럼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아이고, 예. 또는 또 배우분들이 책을 읽고 녹음을 하게 되면 녹음한 책을 듣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 세대는 돈이라는 재화와 책이라는 제품을 물물 교환을 했다면 지금은 뭐냐면 재화와 용역 서비스 소위 말해 듣는 책을 오디오를 교환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시대의 변화를 잘 흐름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 멀고 험하지만 굉장히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다만 뭐냐면 사회 현상을 잘 파악하고 내가 그 수준에 맞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가 그 잃는다는 그 가정하에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잘 보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박사님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정말 트렌드를 잘 알아야지만 이 창업에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최근 트렌드에 잘 따라서 성공하고 있는 그 창업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 떠오르는 게 HMR이라고 가정 간편식 있잖아요. 예. 그런 거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 요즘에 뭐 간단하게 짜먹는 죽도 생기고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아, 짜먹는 죽이 있어요? 네, 오.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돌려가지고 죽을 짜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끝입니다, 그걸로. 네, 네, 너무 약간 많더라고요. 우주인 식품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또 저는 창업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요즘은 말씀하셨지만 그 앱들이 북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오디오북도 되어 있고 구독 형태로 이제 책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뭐 시대 흐름에 맞는 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간편식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중장년층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트렌드는 뭐냐면 네. 그 부부 택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부부 택배 사업을 잘 보시게 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같이 이제 택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에 그 트렌드에 잘 맞는 창업이기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냥 뭐 그러니까요.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1톤 탑차가 이제 필요하겠죠. 탑차가 필요하겠죠. 탑차가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그 택배 기사에 관련된 코드를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차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제 부담스럽다면 그렇죠. 뭐 할부로 사셔도 되고 네, 또 이제 할부. 아니면 중고차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중고차를 구입하셔서 먼저 한번 시장을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보고 이 시장이 적성이 잘 맞는다라든가 이 시장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준의 그 경제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이제 신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택배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어느 나라보다는 아파트 밀집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수십 건에 많게는 뭐 수백 건의 이제 택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택배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 이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최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빠르게 퇴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뒤집어 얘기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발품을 판 만큼의 보상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한번 창업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택배 물량이 워낙 많아서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시장에 만약에 뛰어든다고 하시더라도 사전 조사나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 굉장히 시장 조사는 필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이 어설프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게 폭넓게 그 사전 조사는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것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아주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이 네. 그 형태가 창업인데요. 그 노년이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프리카 속담에 보시게 되면 그 도서관 한 채와 맞먹는 이제 경륜, 경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예. 있듯이 굉장히 이제 풍부한 경험과 경영면에서는 그 스타트업이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거는 뭐냐면 시장을 내다볼 줄 아는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결국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고집이 많다고 하는데 그 고집을 버릴 줄 아는 그래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아는 어렵죠. 유연한 사고가 있다고 그러면 좀 묘한 그 마력을 잇는 스타트업 창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던 시장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도사이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잘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것이 성공하기까지는 느긋함과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수적으로 유념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되려면 말고라는 시기의 창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갈 때마다 도처에 깔려 있는 문제를 풀어 나갈 때마다 느끼는 그 묘한 마력 또는 거기에 관련된 보람 이런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스타트업 창업에 적성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뭐 스타트업 붐 같은 게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많이 하고. 스타트업 거품에 관련된 거는 뭐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모든 스타트업이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인식을 되고 있냐면 일확천금 대박이 난다 이렇게 하는 이제 무모한 도전이 있다 보니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사실은 꿈은 크게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중장년층의 창업은 생계형보다는 자아실현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런 면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고속의 성장보다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또는 이제 수익의 크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아이템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고객 니즈에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래서 작지만 확실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평생 현역이자 젊은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는 뭐 적절한 시장 조사나 트렌드를 읽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게 이 창업을 위한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그렇죠. 없으면 예. 창업을 못 하니까요. 이제 자본은 전액 자본, 자기 자본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소위 얘기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이제 가능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자금 조달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크라우드 펀딩은 시장에서 내가 아이템을 미리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데도 네.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펀딩이 잘 된다고 하면 내 아이템이 좀 시장성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 부분을 이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아이템만 좋다고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를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대중을 설득하는 이제 공통적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승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가 왜 이 아이템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투자 예정자들이 그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된다는 거. 여기는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예정자가 들었던 걸 가지고 본인이 이거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꿈의 윤곽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분이 뭘 해야 되냐면 높은 가심비를 이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이런 부분이 먹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투자 예정자가 그 가심비에 동의를 한다면 총론적인 면에서는 동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뭐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모금이나 이런 게 펀딩 자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너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좀 이게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문 지상에 보시면 그 펀딩을 통해서 그 기술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던 그런 기사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네.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그 시시콜콜한 피드백도
어떻게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군이자 든든한 이제 응원군이 된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분명히 좋은 것도 채택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듣기 싫다고 무시하면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칭찬과 불만의 소리를 잘 엮어서 하나의 그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부족한 점을 어떻게 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기와 방법론까지 담아서 다시 한번 투자 예정자들에게 설명한다면 또 좋은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